1932년 4월 29일 윤봉길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을 향한 폭탄을 던지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자체로 역사적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일본의 상하이 점령 전승기념 행사와 슈와 일왕의 생일연을 기념하기 위한 일본의 거대한 행사에서 한 청년 윤봉길은 폭탄을 투척하며 일본 제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채소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1년 겨울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인 김구를 찾아갔습니다. 김구에게 독립운동에 몸바칠 각오를 다지며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윤봉길은 그 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 일왕의 생일연과 상하이 전승기념 행사를 폭탄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폭탄은 김홍일의 도움을 받아 급조된 폭발물로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장되었습니다. 이는 훈커우 공원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으로, 물통 폭탄은 투척용으로 준비되었고 두 차례의 실험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첫 실험에서 폭탄이 불발되었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 성공을 거두며 폭탄은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오전 7시 50분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훈커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일본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공원에 접근하였습니다. 당시 공원에서 열리는 천장절 행사와 상하이 점령 전승기념식은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였고 윤봉길은 이들 가운데 가까운 거리에서 폭탄을 투척하려 했습니다. 11시 40분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묵념이 진행되던 순간을 노려 윤봉길 의사는 물통 폭탄을 투척합니다. 폭탄은 시라카와 대장과 노무라 중장 사이에 떨어져 폭발하였고 시라카와 대장은 폭사하였고 노무라는 눈을 실명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와바타 사다지, 우에다 중장 등 주요 인사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곧바로 두 번째 도시락 폭탄으로 자결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어 일본 헌병들에게 제압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그 당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여러 주요 신문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 보도되었을 때는 이를 중국인 혁명주의자들의 항일투쟁으로 인식했지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이는 대한민국 청년 윤봉길의 항일운동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전 세계에 조선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중국과 조선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당시 중국의 국민당 총통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듣고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윤봉길이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일은 장제스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체포된 뒤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1932년 11월 18일 오사카 육군 형무소로 후송되어 12월 19일 가나자와 육군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27분 정사수가 쏜 총알이 그의 미간을 관통하며 13분 뒤 윤봉길 의사는 사망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그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의 희생은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거는 단지 일본 제국에 대한 항의만이 아닌 전 세계에 조선의 독립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력은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일본 제국에 대한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후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일본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점으로 조선 독립운동의 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그 후로도 그의 이름은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